반도체 얘기 시작하니까 진짜 많이 얘기해 주시고 너무 지금 막 종목이 너무 궁금하고 참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HBM4 양산 출하를 축하하는 종목, 타겟 종목 4가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4개 종목은요. 주성 엔지니어링, 칩스 앤 미디어, 가온 칩스, 그리고 SK 스퀘어 이렇게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뭔가 제가 예상한 그림과는 좀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근데 그것도 제일 신기한 게 왜 하이닉스가 아니라 스퀘어죠? SK 스퀘어 누가 가져오셨나요? 저건 제가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예. 이 SK 스퀘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네. 하이닉스가 한국에 2배짜리 ETF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생긴다고 그렇죠. 하던데. 근데 예. 마이크론은 미국에 2배짜리 ETF가 있어요.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의 특징이 하이닉스가 2%가 올라가면 보통 스퀘어는 4%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2배수로 지금 뛰어 올라가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하이닉스도 좋고 SK 스퀘어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가 뭐 리스크 없냐라고 했었는데 리스크라고 한다면 좀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쵸. 뭔가 이제 4월 달에 되면요. 뭐가 나올 거냐? 2분기가 나옵니다. 2분기 시작 발표를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올해에 대한 전망치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정도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건데 1분기에 보게 되면 1분기 곱하기 4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1년치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가 돼버리게 되면 주가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3월 달에 추정치가 더 올라갈 거라서 결국 3월 달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 스퀘어가 주가가 빠질 거를 기다리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살 거면 그냥 사셔야 돼요. 왜?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들고 있는 회사이고, 거기다가 주주환원,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금융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SK나 두사이나 이런 지주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SK 스퀘어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주주환원도 굉장히 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주환원에다가 SK 하이닉스의 2배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도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인 거라서 SK 스퀘어를 좀 더 변동성 있게 따라가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포트가 나와줬는데 네. 국내 증권사는 대부분 다 오늘 종가 정도로 목표치 보거든요. 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0만 원까지 올렸어요. 스퀘어를. 네, 스퀘어를. 와.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니라 스퀘어를 더 사자라고 리포트가 올라온 만큼 외국인들도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아마 오늘 삼성전자 올라간 거를 아마 내일은 하이닉스와 스퀘어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형주를 설명 들었고, 이제 그 아래에는 좀 쬐깐한 소부장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쬐깐한 종목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쬐깐한데. 반도체인데 약간 태양광이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기대감도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궁금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금 얘기 잘 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태양광 또 이슈로도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ALD 글로벌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HBM도 그렇고 이제 나노 공정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층 증착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강자로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자기 주식의 50%인 78만 7,200주를 소각을 하면서 한 주당 53원의 현금 배당을 포함해서 총 433억. 을 이제 주주에게 환원하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쪽 사업을 분할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초미세 공정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ALD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대형주의 흐름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또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소부장이 또 한번 움직일 것 같고요. 소부장 기업들도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작은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네, 2개 남았습니다. 두 네. 칩스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 이 가온
칩스? 가온 칩스는 누가 갖고 왔는지 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누가 이분한테 가져오셨을까요? 가온 칩스는 치킨이라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자주 갖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누가 갖고 나오셨죠? 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역시나 뭐 또 삼성 파운드리 하면 가온칩스 안 따라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앞서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봐라. 그럼 역시 타겟 종목 당연히 이 가온칩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역시 같습니다. 하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재료도 좋고 뭐 TSMC에 대한 재료도 좋지만 결국에는 TSMC 공급 병목의 나비 효과가 가온칩스에게 또 수혜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열어놓고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가온칩스는 설계도를 그리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라 그러는데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특정 기업이 고객사들이 삼성 파운드리한테 칩을 만들어 달래요. 근데 설계도를 보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아닌데 라고 하면 누가 끼어들어요? 가온칩스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계도를 다시 그려줍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이나노 공정 이런 초미세 공정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초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근데 가온칩스는 그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완벽하게 삼성 내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흐름 가온칩스가 온전히 계속 또 수혜로 받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나노 공정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드렸는데 가온칩스는 이미 이전부터 국내 AI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디벡스라는 기업하고요. 이 이나노 공정에 대한 설계 계약까지 이미 체결이 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입증됐고 시장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이나노 공정에 이 초미세 공정에 대한 흐름들을 가져온다. 그럼 당연히 가온칩스와 같이 연결고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단순히 이제 이 가온칩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 파운드리에 대한 재료만 뭐 가져가도 좋겠지만 네. 뭐 지금 삼성전자 보게 되면 뭐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바이트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디벡스에 대한 재료도 나오고 있고 MPU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은 확정적인 내용보다 확률이 올라갈 때 기대감이 더 많이 실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온칩스가 그 확률이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하면 대장주로서 가온칩스에 대한 흐름도 같이 지켜보시라는 관점에서 타겟 종목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종목 하나 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은 종목이 칩스앤 미디어 한 분 남으셨어요.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예, 제가 가져왔습니다. 칩셋 미디어, 많은 분들이 반도체 하는데 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그러니까요. 갖고 왔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본업은 뭐 반도체 쪽 설계, IP 어. 쪽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런 타겟 시험하고 살짝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반도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일정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다 밀어봤을 때 동 종목이 제가 이렇게 떠올라서 가져 나와 봤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 산업부 장관인가요? 그분께서 이제 IP라든지 DSP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금 산업이 조금 약간 이제 좀 처지고 있으니까 AI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그쪽을 더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정부 정책 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IP와 D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예상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33%나 우선 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대형주 빅테크는 다 실적이 끝나서 이제 실적이 끝난 걸 알고 계신데 그렇죠.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이미 잘 나왔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도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이고 또한 1분기에서 이번에 실적이 4분기도 잘 나왔는데 1분기부터 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찍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라이센스를 발급했던 그 IP 자산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했던 그 로열티가 그게 한 2, 3년 정도 걸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부터 계속 숫자로 찍혀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2, 3년 전에 찍어놨던 그 라이센스 부분 로열티가 2, 3년 후인 지금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쌓아놨던 실적이 계속해서 찍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라이센스의 계약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전망 성장 동력으로 붙여준다고 한다면 지금 칩셋 미디어 지금 자리가 되게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겠고,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한 1년 정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최근에 12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트리거 한 방만 쏴준다면 여기서 급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칩셋 미디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 바입니다. 아, 좋습니다. 트리거 하나만 쏴준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칩셋 미디어였고요. 하운드리의 선택은 가온 칩스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엮여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하이닉스 2배짜리를 사고 싶다, SK 스퀘어까지 다 사고 싶어서 어떡하죠? 그렇죠. 이만큼 최근에 시장이 참 좋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아마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타겟 종목 4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